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태민입니다. 지혜족보에서 오랜만에 또 영상 올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책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네.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원 비트코인 화폐철학과에서 그게 올해 3월에 첫 개강을 했고요. 제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한 내용을 기말 레포트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순도 수준이 높았던 레포트를 선정해서 그 레포트를 기반으로 제가 초안을 잡고요. 그리고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세부 내용을 채워서 넣은 그런 책입니다. 책 작업이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서, 단독으로 쓰면 뭐 마음대로 이렇게 만지작거릴 수 있지만 이 세 명의 공동 저자가 서로 약간씩 시각차가 있고 문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일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같은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치열하게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는 뭐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쉽게 쓸 것이냐, 또 어느 정도로 학술적으로 쓸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조율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합의에 도달해서 꽤 책이 대중서적일 수도 있고 또 학술서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접하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출판했다고 봐도 됩니다. 비트코인 화폐철학과라는 이름이 굳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비트코인에 철학이라는 말을 넣었는가? 우스갯소리지만 철학관이다, 이런 모여갖고 투자 성과를 서로 보고하고 이런 식의 오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도대체 비트코인 화폐철학과라는 이름을 걸고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빨리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서 서둘러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자들이 다 고생했고요. 네.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이 다 했는데, 역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좀, 개인의 신상 문제로, 좀 분주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다 읽지는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짜임새가 있고, 그 다음에 도표나 그래프들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LTM도 증정을 하니까, 이 종이지갑만 해도 이게, 꽤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각자의 어떤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광범위합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트코인 하면 생각나는 네덜란드 튤립 얘기도 나오고요. 제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 올인어그로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제시했던 비트코인은 규범이다, 비트코인은 놈이다 라는 것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부분에서는 이더뿐만 아니라 리플도 다루고요. 리플이나 이더, 이런 알트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 전반적인 크립토 월드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확장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세계관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지만 비트코인을 자라게 하고 이렇게 제도화시키는 이 세계가 비트코인 같은 거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책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데요. 지식인들이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의 세계관에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어떨까요? 이게 없어질 현상 같지는 않잖아요. 그럼 무엇이 틀린 걸까요? 비트코인이 틀린 게 아니라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언제나 올바른 깨달음은 과거의 것들을 재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나면 과거에 알던 것들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겠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금융과 국제 질서가 얽혀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다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생각하는 세계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 세계 네팔을 비롯해서 뭐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그다음에 프랑스, 네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세계가 전체적으로 혼돈에 쌓여 있습니다. 그 혼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의 질서를 지탱하고 있어야 될 미국과 중국이 내부적으로 홍역을 앓고 있고요. 극단적인 정치적 분쟁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물밑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마다 다 의견이 틀릴 정도로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죠.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겪었던 것도 크게 보면 국제 정치학에서 한반도가 변경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은 시계추보다 더 요란하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좌우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옳고 그름이나 좌우 진영 논리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실기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핑계로 계속 외치고 있는 것도 정치와 이념과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좀 한국 사회 안에서 좁은 좌우 이념 속에 지금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인류가 지금 임박한 문제, 고령화라든가 AI 도전, 각국은 결국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것에 대한 도피처는 특히 청년들의 도피처는 비트코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아주 간결한 메시지고요. 그 간결한 메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 11년 동안 정말로 많은 글을 쓰고 많은 강연을 했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제가 작업하면서 또 엊그저께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수업 후에 밥을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정말 완벽하고 너무 좋은 자산입니다.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 비트코인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악몽을 꾸는데요. 지금은 뭐 심하진 않는데 과거에 혼자 비트코인을 주장하고 할 때 저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갑자기 내일 일어나면 비트코인 다 팔아버리고 싶다라는 욕망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내가 왜 근거도 없고 누가 보증하는 것도 아닌 거를 왜 이렇게 내가 믿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왜 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 나름대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저는 제가 독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아주 지엽적이거나 비주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세계관은 수십 년의 독서로 쌓아 올린 것이지 제가 몽상 속에서 혼자 독방 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뛰어난 존경할 만한 지성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는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조합해서 국제 질서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와 금융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조금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 80년 동안의 어떤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가 의지했던 국민국가 시스템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이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건 국민국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민국가의 가장 중요한 영토적 주권을 국경을 무시하는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마구마구 넘나들면서 이런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국민국가 시스템 아래서 우리가 교육받은 관료나 정치인들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변화가 우리 앞에 임박해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국경도 없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희소하고 그리고 어디서나 유동화가 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의 완벽한 좋은 자산입니다만 단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도대체 이게 왜 이 가격이어야 하는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1달러라고 상징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론 뭐 1달러를 넘었다 10달러를 넘었다 다시 1달러 내려오고 이런 것들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11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의 과거 그래프를 보면 분명히 하방이 이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상방은 열려 있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냉정하고 차갑게 보시면 분명히 비트코인에는 어떤 하방이 있고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도대체 이 현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제가 비트모빅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비트모빅을 정말로 돈을 주고 사신 분들은 예외적인 경우고요.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얻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얻으신 분들이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해킹을 통해서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부주의하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마치 자신이 그것에 그만큼의 돈을 투입해서 얻은 거와 똑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뭐 그거 내가 어차피 그냥 받은 건데 뭐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하지 뭐 이런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잃어버리시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되시든지 해킹을 당하셔도 전부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가 아주 완벽하게 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직은 프라이빗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버넌스가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전부 거버넌스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기도 하고요. 어쨌건 이 우리나라 그 국가 저는 이제 2018년 책 스마트 컨트랙트 신뢰혁명에서 국가 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발견하지 못한 지식인들이 빠져 있는 게 국가 종교거든요. 누가 국가를 종교라고 말하냐고 하지만 종교와 국가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중주권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그 강력한 정부들이 종교를 억제하거나 탄압하거나 제약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고래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뺏어와야 되는 것이 종교적 권위고요. 종교도 국가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사회는 이 국가 교육을 받은 지식사회는 국가 종교의 성실한 그 전파자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법학이나 경제학이 그렇죠. 그분들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 종교의 사제처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도 인간이 만들어낸 협력 체계이기 때문에 종교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종교만큼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 얘기는 거꾸로 들으셔야 되는데요. 종교가 국가만큼이나 강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국가도 종교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종교에 빠져 있으면 비트코인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종교의 기존의 어떤 그런 권위에 도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종교가 허용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이것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컨트랙 18년작에서는 국가 종교부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이 비트코인과 이거를 쭉 하고 제가 또 비트모빅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 실험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인들은 지식인만이 아니라 한국 대중들도 국가 종교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좋게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70, 80년 동안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근현대사가 매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전 세계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중립국 한정을 벗어나 몇 안 되는 나라고요. 아주 모범적인 국가고 지금 전 세계가 K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공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 사례의 이면이 뭐냐면 국민들이 모두 국가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아무리 대단해도 수학을 역행할 수는 없죠.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가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의 소멸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이런 문제와 함께 우리가 균형 발전 혹은 뭐라고 할까요? 연금 문제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학은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학을 믿으실 건지 국가 종교를 믿으실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될 기로에 쓰실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 종교를 믿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네팔이나 프랑스에서 보는 식으로 사회적 약속이 깨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누구를 탓하겠죠. 근데 사회적 약속은 그냥 그 시스템의 자기 무게 때문에 깨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고발하는 것도 바로 국가 종교가 쌓아 올린 그 허상이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국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아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비트코인의 세계관에서는 국가도 비트코인 이상으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거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종교로 치면 누가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는 이제 더 이상 논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누가 더 신뢰망을 더 공고하게 구축할 것이며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비트코인은 이렇게 국가 종교를 고발할 정도로 막대하고 대단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거, 그 하나가 너무나 결정적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말이 되었다면, 설득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다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제 주변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적은 것은 비트코인이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것의 방증이겠죠. 비트모빅이 이 10만 원대를 넘은, 다시 말해서 상용 로그로 2단계인데요. 상용 로그로 2단계를 이미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모빅은 아직도 실패한 실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기라는 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믿지 않기로 하면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현상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은 잘못됐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튤립처럼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16년이 되었고 지금 1억 6천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은 나와 상관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단지 어떤 주식 종목 하나가 300배, 400배, 500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 국가 종교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공부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공부가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제도화될 수밖에 없는 이 국제 정치와 이 금융 현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해를 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그 미스터리, 비트코인이 왜 이 가격이냐라고 하는 미스터리만 극복하신다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그건 그렇다 치고 논리를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통찰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제 제가 1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담았고 앞으로 공부할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주제들을 던졌고요. 이 각 주제들마다 다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학회 철학과가 앞으로 어느 영역까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과가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팜플릿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주제가 심각하고 묵직하고 진지하다는 것이고요. 현실을 살고 있는 이 인류 어느 누구도 비트코인이 던진 이 충격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삶을 정리해야 되실 분들에게는 그게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특히 청년 세대들께서 앞으로 20, 30년을 더 사시고 4, 50년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젊은 세대들한테 비트코인 공부하라 이렇게 하도 말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이거나 트레이딩 하는 것이지 공부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레이딩이나 투자 중요하죠. 그런데 트레이딩은 우리가 시장을 이기기 너무 어렵고요. 투자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 오래 기다리는 동안 상황은 바뀌고 사정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청년분들은 비트코인을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놓친 것이 비트코인이 가능하게 한 이 세계를 놓쳤다는 것을 뼈저리게 각인을 해야 되고요. 이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독서와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의 이 계보가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책을 내면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책도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계속 비트코인 공부하시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요동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나의 제도가 되게 되었던 이 세계의 불안전성, 그 다음에 국민국가 토대의 허약함, 그리고 국민국가의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세계의 혼란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상수로 놓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계획과 특히 좀 제발 한국에서 이 좁다란 나라에서 좌우 진영물을 빠지지 마시고 좀 크게 보시고 이것도 그냥 우리가 요동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 정말 그 산적한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고민하고 성숙하는 그런 책 저자가 이런 말까지 해서 정말 오바스러운데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